안녕하세요. 설기문입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의 DNA를 뛰어넘는 마음의 힘과 관련한 이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공부하는 최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립튼 박사는 1944년생으로 줄기세포 생물학자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생물학 및 의학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베스트셀러인 신념의 생물학 Biology of Belief 라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책은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란 제목으로 우리말 번역되었기 때문에 꼭 일독을 권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뿐만 아니라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유튜브 동영상과 각종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이론을 세상에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생각이 DNA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신념 또는 평소의 습관적인 생각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유전자가 사람의 신체 건강, 장애 유무, 신체적 증상과 행동 습관 등 신체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립튼 박사입니다. 사실 그도 몇십 년 전까지는 DNA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DNA 결정론을 믿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연간 세포 실험과 연구를 반복하는 가운데 DNA 자체가 고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삶의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세포의 신호전달의 과학에 따르면 세포의 활동은 유전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을 통해 과학자들은 영양 공급, 스트레스, 감정 등 환경적 영향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립튼 박사는 자신만의 믿음의 생물학 또는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저술했고 그런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립튼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주제별로 립튼 박사의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DNA가 세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세포는 우리 신체처럼 호흡도 하고 소화도 하며 번식도 합니다. 이 세포들의 중심에는 DNA를 포함한 세포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세포를 통제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세포는 세포핵이 제거되어도 한 달 이상 살아남을 수 있고 독자적으로 독소나 영양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년 전에 과학자들이 주장한 DNA가 생물을 통제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옳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환경이 DNA를 좌우한다. 그동안 단백질의 작용과 기능은 DNA가 결정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수용성 단백질이 세포막과 접촉한 환경의 자극을 감지하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른 단백질에 알려 세포가 움직이게 됩니다. DNA는 단백질 막으로 덮여 있지만 환경의 자극이 단백질에 작용해 세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경에 반응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만약 세포가 환경을 감지하지 않으면 DNA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전자는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거나 멈추는 등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생명이란 세포가 어떻게 환경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환경 스트레스가 DNA를 변이시킨다. 인체의 세포는 필요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고 적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환경에 대해 생물학적인 반응을 보이는 필터를 통해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 지각이 유전자를 바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현실 인식을 말합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유전자를 바꾸는 기본 원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넷째, 인간의 사고가 환경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세포가 단백질 수용체를 통해 외부 환경을 지각하는 것처럼 인간도 오감이 있는데 여기서 오감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말합니다. 이 오감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떤 DNA가 작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포가 영양이나 사랑 등 긍정적인 물질을 접촉하면 성장의 유전자가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독소나 두려움 등 부정적 물질을 접촉하면 방어 유전자가 작동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류가 거세집니다. 혈액은 장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로 흘러 들어가서 싸우거나 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의 몸의 면역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장기 기능 또한 좋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이성적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뇌의 반사신경 부분이 활발해지고 기억과 정신활동은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교감신경계의 작동으로 뇌의 반사신경 부분이 활발해지면서 기억과 정신활동의 부분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전자, DNA, 세포는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활동한다기보다 우리가 외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고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립튼 박사는 이와 같은 주장의 예로 동유럽 고아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식사는 배불리 할 수 있지만 애정이 결핍된 아이들에게서 공통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키성장과 학습 능력의 발달이 지연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자폐 증상을 보였습니다. 비록 잘 먹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이 결핍된 아이들에게서는 그런 식의 성장 발달이 늦어지고 또 마음을 열지 않는 자폐 증상을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립튼 박사는 그런 현상을 방어 유전자가 활발해져 마음의 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고와 신념, 그것은 실제 환경과 신체 사이의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과 평소에 갖는 신념, 그것은 실제 환경과 신체 사이에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각, 사고, 신념을 통해 자신의 신체 조건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신체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사고와 신념,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고와 신념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도 인체의 긍정적인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또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최면과 관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지고 몸의 상태나 조건도 달라지지만 몸의 기능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면이 아닐까요? 바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그거는 자기 최면이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암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신념을 발휘한다면 곧 자기에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그 긍정적인 자기 암시에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자기 최면인 것입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 그는 비록 생물학자이지만 그의 생물학적이면서도 의학적인 이론의 결론은 최면으로 귀결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는 인간은 생후 7년 동안 부모에 의해서 최면에 걸리면서 세상을 배운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 부모에 의해서 7년 동안 아이가 최면에 걸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브루스 립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말하고 비슷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물론 3년, 7년 이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부모에 의해서 최면에 걸린 그 아이는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도 행동 습관도 형성하고 발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은 평생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그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아이의 미래와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 부모가 너는 똑똑한 아이야, 너는 뭐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훌륭해 라고 늘 평소에 말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최면을 걸은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는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와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잠재의식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아이의 미래와 인생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심지어 병적인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넌 형편없어, 넌 아무것도 못해, 너는 빌어먹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넌 오래 못 살 거야, 너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야 라는 식의 부정적인 것 말입니다.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형성되고 굳어버린 그 잠재의식을 나중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립튼 박사는 잠재의식을 바꾸고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확실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최면을 꼽았습니다. 그가 최면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우리는 브루스 립튼 박사의 DNA보다 마음이 먼저이며 중요하다라는 이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최면과 관련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